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OK 목장에선 서부시대 낭만이 넘쳤지만 TK 광장에서는 이성적으로 정치와 지역의 현안들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ICT 미디어진흥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북대학교 표빈 교수로 재직 중이신 정혜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그리고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지난주에 첫 방송 하셨거든요. 주변 반응이나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먼저 정종부 시장님부터. 예. 네. 뭐 지역에서 사실 이런 방송 네. 좀 처음이다. 또 서로 다른 정치적인 시선으로 우리 지역 사회의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는 게 괜찮은 접근 방법으로 기대를 좀 하겠다. 근데 좀 더 세게 해라. 뭐 활발하게 좀 경로를 한번 벌여봐라. 아, 뭐 경로를. 예. 아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기대치를 들으셨고요. 강 위원장님은요? 예, 들었다는 분은 몇 분 계시던데 뭐 재밌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없어가지고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더 밑에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전 부시장님이 계속 더 세게 하면 전 더 세게 하죠 뭐. 네. 아유, 오늘의 경론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이후에 새 지도부 구성, 그리고 앞으로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당대표의 득표율이요 52.9%였습니다. 저는 좀 높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예, 뭐 굉장히 치열한 선거였죠. 그쵸?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네. 사실 이제 뭐 올 1월만 해도 뭐 굉장히 불투명한 선거였고요. 근데 룰을 고쳐서라도 네. 정말 당정 간 소통이 되는 그런 대표가, 원팀이 되는 대표가 네. 절실하다는 그런 뭐 여러 사람들의 여당의 네.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또 사실 1차 과반이 안 됐을 경우에 결선 투표를 가도록 한 당헌 당규 개정이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아마 네. 그런 큰 부담이 결국은 당원들도 빨리 끝내야 당이 좀 더 화합되지 않나. 그래서 뭐 그게 결국은 내년도 총선 승리로 이어지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선 시스템을 바꾼 측면에서 오히려 당심이 좀 모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 결선 투표 안 갈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또 예상이 적중하셨어요. 네, 강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당대표? 예, 우선 그 김기현 대표님께 축하드리고 네. 수락연설에서 민생을 챙기겠다 했으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민생부터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52.9%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반대는 47%가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는 그쵸. 건데, 이게 윤핵관들이 그렇게 뭐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당원 투표로 바꿨는데도 그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 자각하시고 네. 정말 그 나머지 47%에 대한 당심도 잘 살펴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민생 제대로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원팀을 강조했기 때문에 나머지 47%도 끌고 나갈 자신이 있겠죠. 기대를 해보고요. 근데 지난주에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뭐 예상보다 낮았다, 이런 분석이 좀 있더라고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힘 지지도는 조금 떨어지고 민주당이 약간 오르는 모양새였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뭐 강 위원장님부터 옳은 들어볼까요? 분께서 먼저 말씀하셔야죠. 컨벤션 효과가 낮았다는 거는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네. 국민 참여가 없고 전당원 투표 100%로 갔으니까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던 거고. 여론조사가 없기 때문에. 예. 두 번째로는 뭐 누구나 삼척동자도 우리 경상도 말 알라도 김기현 대표가 될 줄 다 알았잖아요. 다만 이제 나머지 후보 안철수라든지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몇 프로 받을 건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지. 네. 나머지는 당연히 관심이 없었고, 또 뭐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그리고 일제 강제동원 징용 배상안에 대해서 이상한 윤 정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노로 국힘이
지지도가 떨어지고 민주당이 좀 오른 거 아닌가 이 생각합니다. 일단 전당대회 효과는 기본적으로 좀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잠깐 여론조사를 알려드릴게요.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32%인데 전주 대비했을 때 국민의힘은 1%포인트 내린 거고 민주당은 3%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네. 그럼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맞긴 한데요. 그 뭐냐면 컨벤션 효과라는 게 아주 각축전을 벌일 때 이제 정점에 달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네. 3월 초에 아마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는 그때 그게 달았고 네. 아마 그때 이후로는 어느 정도 이제 판세가 안정되다 보니까 이제 뭐 소강 국면으로 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저는 민주당이 상승한 이유는 아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또 뭐 굉장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거대 야당으로서 당연히 뭐 그냥 손쉽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내부적으로도 갈등을 빚고 뭐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오히려 지지자 결집으로 위기 상황에 대한 지지자 결집으로 좀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이건 뭐 수시로 바뀌는 게 여론이니까. 그렇죠. 여론조사를 뭐 매주 하고 있죠. 잘해야죠. 어느 정당이든.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의미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 여론조사는요. 한국갤럽이 지난 8일에서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고요. 무선 95%, 유선 5%의 전화로 진행한 것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전체 응답률은 9.5%였습니다. 방송법상 이걸 꼭 밝혀야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당대표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김기형 새 당대표 먼저 구미 갑의 구자근 의원을 비서실장에 내정을 했고 TK를 좀 챙기는 모습이거든요. 자, 당직 인선이 발표가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김기현 대표로서는 네. 뭐 대구 경북이 최대 승부처라고 생각을 했고, 네. 다행히 이제 대구 경북 뭐 우리 당원들께서 뭐 적극적으로 집중한 보람이 있었다. 지지한 네. 뭐 3월달에 이제 뭐 2월 27, 8, 3월 1일 2박 3일 동안 거의 네. 상주하면서 그쵸. 이렇게 투표 활동을 벌였고. 그 속에서 결국 대구 경북에 대한 관심도 또 뭐 고민도 좀 컸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구자근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내정을 네. 하고 또 어제는 강대식 의원을 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까지 네. 대구 예를 동구 을 했습니다. 의원이죠. 예, 그래서 아마 대구 경북계 그리고 또 뭐 친유승민계까지 끌어안는 뭐 연포탕을 좀 보여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신공항 특별법이라든가 또 이런 지역 주요 현안들에 대해 가지고 뭐 우리 임명된 당직자들께서 좀 많이 챙겨라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친윤계가 아주 그냥 다량 배치가 됐는데 강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친윤 전면 배치죠. 한두 사람 구색으로 끼워 넣었는데 주요 보직에는 100% 친윤이에요. 주요 보직. 그 구색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이 강대식 의원은 유승민계잖아요. 네. 또 대변인 대변인은 또 의원이 아니더라고요. 김민수라는 뭐 성남의 분당 위원장은 나경원 측근이라고 이렇게 했고 나머지 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힘 있는 거 예를 이철규 들면? 사무총장은 조직하고 예산을 다 갖고 있고요. 네.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이 이 박성민 의원이신데 검사부터 윤 대통령하고 친밀한 사이고 벤진 의원은 윤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했기 그쵸. 때문에 네. 또 수석 대변인 또한 유상범이라고 검사 출신의 초선인데 또 수석 대변인을 시키는 거 보면 완벽한 친윤 배치다. 친김은 없어요. 지금 김기현은 뭐 한 사람 강민국 의원 수석 대변인 했다는데 뭐 우리가 다 익히 예상했던 바대로 인선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크게 뭐 기대도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안철수 의원한테도 네. 자리를 하나 제안을 했는데 좀 고사를 한 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뭐 앞으로 뭐 어차피 당의 역학 구도라는 것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뭐 나누어지는 거고 그게 금방 전쟁을 벌인 사람들을 다 채용해서 쓸 수는 없는 거고 또 그 속에서 또 열심히 또 도와준 사람들 또 앞으로 또 챙겨야 되는 게 또 정치판이니까요. 근데 네. 대신 연포탕을 이렇게 외쳤던 만큼
지속적으로 당의 탕평을 위해서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이제 나아갈 건데 제 생각에는 뭐 누구랑 같이 갈 수 있다 못 간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마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한 지붕 아래 있지 않으면은 공멸한다는 생각이 결국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갈 거라고 봅니다. 지난 주말에 저희 뉴스에 이제 이준석 대표와 인터뷰를 제가 잠깐 봤는데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를 빼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자신감을 드러냈거든요. 이준석계는 안고 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준석계라고 분류되신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저 같으면 뭐 이번 인사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허나 의원이라든지 김용태 전 최고위원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색 정도로 해도 되는데 이 모양마저도 완전 각을 세워서 이준석계를 완벽히 내치는 걸 보니까 네. 확실한 친정부 친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김기현 대표는 어부바 당대표다. 계속 업고만 다니가지고 업혀만 다닌다. 아이고 지나친 제대로 할까 모르겠다. 그런데 그건 뭐 저기 민주당도 다 친명계 일색이고 그런 거 보면 주류에 다들 편입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근데 아마 어떻게 이 민생을 챙기고 일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느 계파에서 누가 왔다. 뭐 이게 지금 당장 뭐 하마평은 되겠지만 결국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정 부시장님께서도 좋게 하는 거 보니까 계속 저 어디 뭐 오다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기대가 보고 계신 저는 제정신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 얘기 좀 해볼 텐데 주호영 원내대표 임기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이제 새 원내대표를 누가 맡을지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것도 예측 한번 해볼까요? 거의 뭐 제 파트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김학용 의원, 박대출 의원이 좀 상당히 치열했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지역에 윤재욱 의원님도 좀 뭐 의지를 다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이번 4월 8일이 이제 다가오는 것인데 민주당의 이제 이 원내대표 경선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조금 늦춰질 가능성도 지금 거론은 조심스럽게 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지역에서 또 윤재욱 의원이 출마하고 또 당선 가능할지가 우리 지역사에서는 또 관심사고 또 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TK 인사가 이게 임명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김기현 대표께서 이제 울산 출신이시니까 네. 우리 TK에서는 당연히 윤 의원님이 되시면 좋겠다 싶은데 사실 국힘에서는 수도권이 약하기 때문에 네. 최근에 하마평에 오르는 부분이 김학용 의원이라고 경기도 안성에 경기도 최다선 4선 의원이 계세요. 경기도 4선 의원. 아마 그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그 외에 뭐 박대출 의원이 진주에 있지만 그분 또한 이제 경남이다 보니까 TK는 신경 안 써도 표를 찍어주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아마 김학용 의원 경기도 또는 쪽으로. 또는 또다시 뭐 용산 정부에서 뭐 찍어 누르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찍어서 그러면 그 사람 안 되겠네. 굉장히 저기 당내 사정이 밝으신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당내 사정 제가 많이 밝습니다. 언론에 다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언론과는 좀 다를 수 있을 거다. 뭐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래서 어쨌든 TK 인사가 배정이 될지에 대해서는 초미에 저희가 관심을 두고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힘 지도부가 구성이 됐으니까 가장 먼저 챙길 현안이 저희가 또 나눴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특별법, 신공항 특별법이 이제 또 이달 내에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지금 한 주 미뤄져 가지고 이제 3월 마지막 주에 그 법안 심사 토의를 좀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거기 지금 뭐 강대식 의원께서 최고위원 되셨으니 그 위상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민주당에서도 좀 기대감을 싣고 지금 있는 누누이 분위기인가요? 신공항특별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게 관건이에요.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 지금 그 정부가 여당이다 보니까 거기를 잘해서 야당 우리 민주당 간사 이야기 자꾸 핑계 대지 말고 역시나 여야 관계가 중요하다. 잘했으면 싶어요. 그리고 이참에 또 뭐 정비에다 대선에 취소한 이전 문제도 홍준표 시장께서 저지리를 해놓았으니까 원래대로 좀 돌려가지고 빨리빨리 취소한 이전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정말 TK 당면 과제가 많습니다. 이제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우리가 현안들을 좀 해결해 나가야 될 텐데 뭐 공천도 남아 있고요. 이제 여야 관계 비롯해서 공천 총선 시계가 더 빠르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사실 예년보다 엄청 빨리 이제 뭐 출마를 희망하시는 분들 또 정치권의 하마평들이 계속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선거고 뭐 그런 의미에서는 또 많은 좋은 지역의 일꾼들이 또 등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또 더 발전적인 그런 관계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공천 얘기는 사실 TK에서 할 말이 많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쪽에서 보면 네. 국힘 쪽은 공천 입구로 당선이다 보니까 뭐 TK 정신이 사실 중앙 정치에서 경쟁력을 잃었어요. 지금은 뭐 조금 정확한 정보인지 풍문인지 모르겠지만 12명 중에 10명이 교체된다는 거예요. 예, 이름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검사 출신 물갈이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내년 4월 10일이 선거다 보니까 12월 10일부터 예외 후보고 검사 출신 많이 오는데 내년 1월 10일 날 검사 관두시는 분들이 공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조만간 공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TK 광장의 결투 국민의힘 ICT 미디어 진흥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혜영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그리고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14일 아침에 광장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